간판에 형광등은 아직 붙어 있는데 불은 꺼져 있다. 요리문 안쪽으로는 휴대가 기대어 있고 테이블 위 초록 천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았다. 한때는 저녁만 되면 직장인들 웃음소리와 공의 경쾌한 충돌음이 골목까지 흘러나오던 곳이다. 문 앞에는 임대문에 종이가 덕지덕지 붙었다. 동네 사람들은 저기까지 접었어 하고 한 번쯤 멈추어 서지만 발길은 금세 카페 쪽으로 돌아선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당구장 출폐업의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당구장은 대박 창업 아이템의 대표 주자였다. 비교적 단순한 운영. 한 번 장비를 갖추면 오래 간다는 인식.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손님 회전. 자영업을 고민하던 중년층에게 당구장은 몸만 부지런하면 버틸 수 있다. 는 말로 포장되곤 했다. 한때 전국 당구장이 15,000곳 안팎까지 늘었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회자될 정도로 동네마다 하나가 아니라 동네마다 여러 개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그 호황이 채 한 세대도 가지 못하고 급격히 꺾였다. 이제는 마이너스 1만 곳도 위태롭다. 는 탄식이 들리고 2020년대 들어 매년 수천 곳이 문을 닫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첫 번째 원인으로 팬데믹을 떠올린다. 물론 코로나 시기 거리두기와 회식 문화의 급격한 변화는 당구장에 큰 타격을 줬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업주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코로나는 마지막 밀어붙임이었지. 그 전부터 바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줄폐업은 단발성 재난의 결과라기보다 올해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한 번에 드러난 결과 보고서에 가깝다. 그 구조는 단순하다.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매출을 떠받치는 한 게임 가격은 수십 년간 사실상 제자리였다. 서울 외곽에서 10년 넘게 당구장을 운영해온 A씨는 월세가 예전의 2배가 됐다고 했다. 처음 계약할 땐 150만 원이던 월세가 어느새 300만 원으로 올라갔고 인건비는 기본 200만 원 선을 넘기기 쉽다. 여기에 전기요금이 붙는다. 당구장 조명은 밝고 냉난방은 강해야 하며 테이블과 기계류를 안정적으로 돌리려면 전기 사용량이 적지 않다.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요금만 100만 원이 훌쩍이라는 말이 업계의 상식처럼 오간다. 월세 3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전기와 관리비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하면 매달 고정비만 600만 원대가 된다. 그럼 매출은 어떨까?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게임 수가 꾸준히 나와야 한다. 여기서 업주들이 가장 자주 꺼내는 계산이 있다. 하루에 200게임, 많게는 210게임은 돌아야 본전이라는 이야기다. 게임당 수익이 쌓여 월세와 전기, 인건비를 메우는 구조에서 하루 필요한 게임 수를 역산하면 그런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숫자가 현실의 하루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퇴근 후 손님이 몰려 12시간 내내 대기줄이 서는 시절이라면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평일 밤에도 빈 테이블이 보인다. 주말은 그나마 낫지만 주말만으로 한 달에 고정비를 만회하기는 어렵다. 결국 당구장은 문만 열면 돈이 번다가 아니라 문을 열수록 손해가 커질 수도 있다. 는 역설에 갇힌다. 그렇다면 왜 가격을 올리지 못할까? 당구장의 한 게임 가격은 1990년대 1,000원 수준에서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올랐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도 500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많다. 다른 업종이었다면 물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따라 가격이 움직였을 텐데 당구장은 그러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쟁이 너무 치열했고 시장이 너무 빨리 포화됐다. 한 골목에 당구장이 여러 개 생기면 가격을 올리는 순간 손님이 옆 가게로 이동할 수 있다. 업주들은 그걸 잘 안다. 그래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가격이 만들어졌다. 가격을 올려야 살아남는데 올리면 손님이 떨어져 나갈까 두렵다. 그 두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수익 구조는 점점 더 약해졌다. 임대료의 압박은 단순히 오른다는 차원을 넘어 업종 간 경쟁에서 당구장을 밀어낸다. 건물주가 바라보는 기준은 냉정하다.
같은 면적의 상가에서 얼마나 매출이 나오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가. 업계에서는 평당 매출이라는 표현으로 비교를 한다. 코인 노래방은 평당 40만 원 선이 나올 수 있고 스크린 골프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들 말한다. 반면 당구장은 20만 원대에 머문다는 이야기가 많다. 수익의 절대값이 어떻든 같은 자리에서 다른 업종이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구장보다 다른 업종을 선호하게 된다. 예전에는 당구장이 젊은 남성 고객을 끌어들이는 집객 업종으로 인정받아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지위가 약해졌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다른 업종으로 바꾸자는 말이 자연스레 나온다. 당구장이 황금 상권에서 밀려나는 업종이 된 셈이다. 당구장 몰락을 비용 문제만으로 설명하면 절반만 본 것이다. 더 큰 변화는 사람에서 일어났다. 당구장의 전성기는 단순히 스포츠와 인기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남성 중심의 회식 문화, 퇴근 후 모임 문화. 친구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던 방식이 당구장과 맞물려 있었다. 교대를 잡는 행위는 운동이면서 사교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여가의 중심이 빠르게 이동했다. PC방이 한 시대의 문화를 바꾸었고 온라인 게임은 모여서 즐기는 공간을 당구장에서 컴퓨터 앞자리로 옮겨 놓았다. 어느 시기엔 스타크래프트 이후 동네 풍경이 달라졌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후 카페 문화가 커지고 짧은 시간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인형 오락이 늘었으며 스마트폰이 일상 시간을 통째로 삼켰다. 사람들이 모여 한두 시간 공을 치는 방식 자체가 선택지 중 하나로 내려앉았다. 당구장이 젊은 세대를 붙잡지 못한 이유는 이미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어두운 조명, 담배 냄새, 아저씨들만 있는 곳이라는 고정관념. 금연 정책이 강화되면서 실내 흡연은 제한됐지만 한번 형성된 이미지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더구나 당구는 초심자에게 진입장벽이 있다. 처음엔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옆 테이블 고수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 잘 치는 사람들이 놀러 가는 곳이라는 분위기가 남아있으면 신규 유입은 더딜 수밖에 없다. 결국 당구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단골 중심으로 굳어지고 단골이 고령화될수록 신규 유입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 실제로 지금 당구장을 지탱하는 고객층은 중년 장년이 많다. 퇴직 이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혹은 친구들과 건강을 위해 당구장을 찾는 60대도 적지 않다. 현 지역에서는 복지관이나 지자체 프로그램과 연결해 실버 당구 교실처럼 운영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평일 낮 시간대에 당구장이 완전히 비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업주들에게 그 흐름은 희망이라기보다 버팀목에 가깝다. 낮 손님은 꾸준하지만 소비 단가가 크지 않고 저녁 시간대를 대체할 만큼의 매출을 만들기는 어렵다. 게다가 핵심 고객층이 은퇴 세대에 집중되면 시장 전체의 성장성은 더 낮아진다. 중년 독자들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이렇다. 손님은 있는데 돈이 안 된다. 경쟁 업종들의 공세도 당구장을 압박한다. 스크린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만남의 공간이 되었다. 직장인들이 모여 대화하고 거래처를 만나고 친목을 다지는 장소가 스크린 골프로 이동했다. 코인 노래방과 무인오락 모델은 운영 비용을 낮추면서도 젊은 층의 짧은 여가 시간을 흡수했다. 무인 시스템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준다. 장도 무인 결제와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늘었지만 업종 특성상 완전한 무인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불 관리와 장비 유지, 초심자 안내, 안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줄이기 어렵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도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당구장은 비용은 오르고 경쟁은 늘고 가격은 못 올리는 삼중고에 묶인다. 여기에 업계 내부의 전성기 습관도 발목을 잡았다. 호황기에는 당구장이 많아도 돌아갔다. 손님이 많았고 회전이 빨랐으며 덜이 낡아도 당구만 치면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때는 테이블 천을 바꾸는 주기나 조명, 환기,
화장실 환경 같은 세세한 요소가 경쟁력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소비자는 같은 돈을 내고 더 쾌적한 공간을 원한다. 밝고 깨끗한 인테리어, 냄새 없는 환기, 여성 고객도 부담 없는 분위기, 초심자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휴게 공간. 당구장이 스포츠 시설이면서 동시에 공간 상품이 된 시대다. 그런데 많은 당구장은 호황기의 관성에 머물렀다. 예전 방식으로도 버텼으니 라는 생각이 변화의 속도를 늦췄다. 프로당구리그 같은 콘텐츠가 등장했지만 그것만으로 동네 당구장의 손님이 자동으로 늘지는 않는다. 문화는 콘텐츠 하나로 바뀌지 않고 공간 경험과 서비스가 함께 움직일 때 변한다. 그래서 줄폐업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 의 문제가 아니라 업종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경고로 읽힌다. 특히 당구장을 창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년층에게 이 현상은 의미가 크다. 젊을 때는 회사 생활로, 중년에 이르러서는 은퇴 이후에 생계나 재의 일로 자영업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당구장은 한때 그 선택지의 상단에 있었다. 초기 비용이 들지만 기술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고 단골만 만들면 안정적이라는 말이 퍼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공식이 깨졌다. 당구장 창업이 실패한 이유는 개인의 노력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구조가 바뀌었고 환경이 달라졌고 경쟁과 비용이 달라졌다. 예전엔 됐다는 말은 더 이상 미래의 보증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반전이 있다. 한국에서 접는 당구장이 늘어나면서 그 장비와 운영 노하우가 해외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식 당구장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장 곳곳에서 들린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체계적인 운영 방식, 자동 결제 같은 시스템은 현지 젊은 층에게 신선하게 다가간다. 한국에선 낡은 업종으로 취급받는 모델이 다른 시장에서는 세련된 레저 공간으로 재해석되는 셈이다. 한국 내 브랜드가 2020년 호치민에서 시작해 10곳이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매장 단위 매출이 해마다 크게 늘었다는 사례도 업계에서 회자된다. 다낭 같은 관광도시에서는 하루 수백 명이 찾는 곳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해외 성공 사례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해답은 아니다. 다만 이 흐름은 당구가 사라진 스포츠가 아니라 공간과 문화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당구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답은 단순히 가격을 올려라가 아니다. 가격은 결과이고 그 가격을 지탱할 가치가 먼저다. 첫째는 공간의 재구성이다. 환기와 조명, 냄새와 청결 같은 기본이 경쟁력이 된다. 둘째는 신규 유입을 위한 입문 장치다. 초심자가 와도 눈치 보지 않게 레슨 시간대를 만들고 동호회와 연계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가족 단위가 와도 부담 없는 좌석과 음료 구성을 갖추는 방식이다. 셋째는 운영 효율이다. 예약 결제의 디지털화, 인력 운영의 최적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설비 투자 같은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는 업종의 정체성을 새로 쓰는 일이다. 당구는 아저씨들의 놀이가 아니라 평생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라는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공간 그 메시지를 증명해야 한다. 폐업이 의미하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재편일지도 모른다. 시장이 과열됐던 시기, 너무 많은 당구장이 너무 빠르게 생겼고 그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고착되었다. 이제는 그 과잉이 정리되는 국면일 수 있다. 그 정리 과정이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산업이 스스로 숨을 고르며 체질을 바꾸는 시간일 수 있다. 다만 그 변화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업주와 소비자, 그리고 동네 문화다. 당구장은 한때 한국 남성들의 시간을 담아내던 공간이었다. 퇴근 후 땀을 식히며 켜대를 잡던 순간,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웃음으로 끝내던 밤, 아들과 처음 당구를 치며 어색함을 풀어가던 오후, 그 기억이 많은 중년의 마음에 남아있다.
그렇기에 당구장의 몰락은 단순한 업종의 쇠퇴가 아니라 한 시대의 여가 방식이 바뀌는 장면처럼 느껴진다. 남아있는 당구장이 다시 불을 켤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열려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다. 대박 아이템이라는 말만 믿고 뛰어들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숫자와 구조 그리고 사람의 변화까지 읽어내는 창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이다. 당구장에 불이 꺼진 자리에 남은 간판은 그 사실을 조용히 말하고 있다.